현대제철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매출은 18.4% 증가했습니다만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이 31% 감소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6.5 회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니까요.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 것을 소개하기 전에 니폰 스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육질이 된 일본 제철의 실력치 모리 부사장은 지금까지의 대처가 옳았다고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엄격한 사업 환경에 있다. 이 철강 계통이 특히 전반에 주 원료의 일개 연료탄,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자동차 감산과 중국의 경제 악화 등으로 중요한 철강 수요가 둔화되고 해외의 철강 시장도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전망치는 사업이익을 8,700억엔으로 연간으로 사상 최고치였던 전기에서 7.3% 감소에 그치고 있다. 연말까지 연간 이익까지 예측을 한다는 거죠. 제1의 실력 베이스의 이익, 가로 열고 사업 이익에서 재고 평가 차이 등을 제외한 것, 이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철강 계통에서 재고 평가 차이 등을 제외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철 사업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수익의 5개 기둥이 있는데 본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철 사업, 그 다음에 본체 해외 사업, 원료 권익 강철 그룹 회사, 비철 3개 등이 자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까지 해주고 있네요. 재고 평가 차이. 원료 재고를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기업의 경우 원료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이전에 구입한 값싼 원료가 회계상의 원료 단가를 낮추어 단기의 조달 계획과 차이가 생긴다. 회계상의 원료 단가가 싸진다 해서 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는 회계사랑의 실현 이익이지만 원료 시세 변동에 따른 시간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철강 업계에서는 실력은 아니더라며 재고평가 차이를 제외한 이익이 중시된다. 참 제가 바라는 얘기들을 그렇게 참 이렇게 언론에서 소개를 해준다는 게 좀 뜻밖입니다. 원료 가격의 하락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니까 재고자산 평가 차이가 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동아시아 철강 업체를 넘어서는 수익력을 니폰 스틸이 이뤘다. 이익 추가에 다양한 요인이 또 있는데 니테츠 물산의 자회사가 있고 캐나다의 연료탄 사업회사 엘크 밸리 리소스사에도 출자도 있다. 인도 한짝 회사에서 항만 시설과 발전선비를 매수한 데 따른 비용 삭감 효과가 꼭 나온다. 원료에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업비 안정화 때문이다. 이 원료에 LNG를 한다는 게 발전 설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의 부분 얘기를 여긴 한 것 같아요. 이익 추가의 다양한 요인이
영업이익까지가 아니고 이 세전 당기 순이익까지 얘기가 요거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료탄, 석탄의 사용은 없앨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철강 업체의 한계죠. 천연가스 등에서 철광석을 환원한 환원철의 이용 확대 등으로 향후 연료탄의 사용량은 줄어든다. 줄지는 하지만 없앨 수는 없다. 줄지만 없앨 수 있다? 요게 뭐 좀 잘못됐네요. 잘못된 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카본 뉴트럴의 이 실현에는 고품격 연료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철로 그 이용 확대하면은 이 연료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느끼는 것은 원재료도 그 총평균법을 하니까 1년 단위로 그 총평균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 원재료 가격이 쌌었는데 올해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 넘어오는 그 재고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 그 생산 재료비 투입 단가가 싸지니까 그렇게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실제 재고 평가 이익을 제거하고서 따진다 하는 게 과연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어 있죠. 일본 제철이 아직도 총평급으로 한다고 하면 전 근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도 진작에 이동평균법으로 해서 달마다 최하 달마다 이동평균법으로 적용을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12개월 동안 이동평균법을 계속해서 그걸 연간 합계를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도 이동평균법으로 하되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작업을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환입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그 돈 주고 사온 그 이동평균법으로 평가를 해야 제대로 그 자기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철강업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소개하는 그 스르프 퇴계하고 개념이 근접한 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일본이 이렇게 이 내부적으로 이 결산서는 원가 회계대로 하지만은 실제 어떤 성과 평가는 다른 내용으로 한다 이거죠. 그 재고자산 평가액을 제외하고서 그 얘기나 스루풋 제가 얘기하는 거나 거의 맥락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뭔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로 의사결정을 해야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쪽 니폰 스틸 부사장이 그런 얘기까지 한다면 탑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이 이미 인식의 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러면 제철의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죠. 매출이 아까 그 18.4% 감소한 게 아니고 매출은 18.4% 증가를 했습니다. 23조 6천억 원대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좀 적게 올랐습니다. 그 매출 증가보다는. 그리고 이 매출 원가가 더 증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 총액이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는 또 13.8%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36.3% 원가 회계는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조 7천억 원대로서 27.5%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원재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4.2%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영비용은 18%가 상승했으니까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대로서 31%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는 1228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약자인데요. 그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품들입니다. 다만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는 안 된다고 보지만은 평가를 위해서 이 WCAI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삼성전자도 그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 그 표기를 할 때 그 상품 및 제품이라고 표기를 하고 또 평가를 위해서는 나누는 것보다는 포함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비중이 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3,4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작년에는 매우 또 많이 증가를 했네요. 거의 뭐 1조 원가량 재고가 증가했었는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재고 관리는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어,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 및 상품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3% 증가했고요.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30.7%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8.1%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체 그 영업비용을 1번과 2번으로 저는 디카플링을 합니다. 스루풋 분석을 위해서. 이것은 마치 미국이 그 리쇼링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 거죠. 과거 이 중국의 그 경제가 발전한 것은 원가 회계의 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다 이 중국으로 이 경제 발전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리쇼링을 하고 자꾸 자기네가 이제 제조 강국으로 다시 쓰겠다 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 세계의 변화를 그렇게 그 흐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공비가 그 18.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공 비율은 0.7%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에서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도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 그 차이액이 있습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액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과 비성분 회사가 제시한 거하고의 그 차이인데 그게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은 결국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와서 600만 원 정도 차이면은 거의 이제 투명성 확보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제가 계속해서 스루풋으로 분석을 하고 현대에 그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또 실질적으로 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스루풋 회계로는 안 하더라도 회계 투명성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량을
미쳤다고 좀 자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실제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2021년도는 큰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1427억 원이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는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2021년부터 재고자산 명세 표기를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 차감정 금액으로 표기하고 목록 그 명세 말기에 그 말에 그 재고 평가 손실액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것은 장부 가격이 아니고 취득 원가로 되어 있었다.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현금 흐름표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요게. 그래서 장부상으로 나온 거로는 좀 혼선이 있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루프 손익과 원가 회계의 갭 검증 2단계로서 그 평가 손실액은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이 장에다가 이 현금 흐름표 3단계를 표시했는데 결국 차이가 있습니다. 좀 작지 않은 금액들인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갭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2단계까지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3단계에서 여전히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추적할 단서는 전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부 회계 감사들이 패스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국내 회계법인들의 수준을 또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어느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금 흐름표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재고자산의 명세에서 나와 있는 금액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뭔가 그 부정회계라기보다는 뭔가 이 오류를 좀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 1228억 원은 그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또한 그 생산 회사가 제시한 재료비와 제가 산출한 매출원가, 매출 재료비 차이하고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스루풋 그 이익은 정확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에서 그 인건비가 1조 2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12%가 금액상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2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직원들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한국 경제에 그만큼 기여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한 인당 평균 임금도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10.7%로 되어 있고요. 철강을 만드는 데는 전력 및 그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료를 많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고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고철을 또 녹여서 하는 것은 전기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12% 정도 이것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이 재고 회전율이 6.5회전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스루풋률은 거꾸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요 라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또는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 원재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日本 제철에서도 그 이 원재료 가격이 이 석탄 포함해 가지고 계속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손익계산서나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에서 가공비를 분석을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하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 하락, 판매 가격이 그 더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지는 좀 그 다음 장에서 좀 우리가 인식을 해보기로 하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쭉 그 개선, 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아직 7할 정도뿐이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9할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1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그 전체 그 자산 능력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서비스 업종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또 좀 많습니다만,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매입 비중까지 얘기를 해서 제철 올려라는 게 이제 철광석 이런 거겠죠. 그게 이제 이 34.7% 인상이 됐고, 철 스크랩도 24.6%가 인상이 됐는데 매입 비중을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면은 가중 평균이 나와서 29.6%가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다. 그런데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거의 30% 가중 평균으로 올랐으니까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실질적으로 재료비 가격만 좀 인상된 것만 올리자, 19.2%, 그렇게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되는 건데,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검증이 반쪽만 검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검증이 참 아니죠.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분식 해결한 거냐? 글쎄요. 좀 더 두고 보죠.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를 이미 분석을 해봤는데, 이 상승 압박률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한 20%대가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스코는 약간 낮게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제철은 이게 좀 공개가 돼야 인식을 좀 할 수 있겠는데, 분명히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판가를 뭐 올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포항 제철하고도 경쟁 관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논리 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인데요. 만약 뭐뭐 하다면은 그렇다면은 뭐뭐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재고 상승률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그러나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증이 된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으니까 이 분식회계 가정은 반증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는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해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관리를 잘해서 수량상으로는 말하자면 회전율이 오른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로 볼 때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판매 가격은 거기에 못 미치는 인상률로 결정되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세계적 경쟁 시장이기에 그렇다. 국내에서도 경쟁하지만은 일본 어, 이 철강과 그다음에 중국 철강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봅니다. 현금 재무제표에서 캐펙스는 자본적 이 투자가 없고 거꾸로 감소를 했습니다. 잠깐 끊겼네요. 관계기업 비율이 좀 내려갔고요. 종속 및 그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현금 수익률로 따지면 12.1%로 내려갔습니다. 2.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1조 1,479억 원을 이자 포함해서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35%로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확보해서 또 갚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돈을 좀 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인데 0.5%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익 배당률이. 그리고 최종 1조 6,270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12%선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률 약간 올랐습니다. 20% 정도. 이것이 이제 현금 재무지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을 예측을 해보면은 28조 2천억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이 수출 납품 단가 한 건의 수출 납품 단가라고 생각해 가지고 본다면은 그냥 2,800만 원짜리 단가를 냈다. 그러면은 한 170만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재고가 12%를 올린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미 재고가 증가한 거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이 12%가 올랐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익이 더 나면은 더 노력은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반대로 재고가 12% 줄었다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은 크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한 1조 원 가까이 또 줄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봇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28조가 아니고 한 30조 원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한 28조 뿐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게 3,400억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스르프 관점으로 판단해서 돈을 더 벌려고 그러면은 매출을 물론 더 일으켜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7회전 8.5% 증분율을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은 30조 3천억 원대를 달성을 하면은 1조 2천억 원의 영업을 이익을 낼 수 있다. 또 재고가 감소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 계약한 수준 이상은 이 변동이 없을 겁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요. 재고 증감하고는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과 3,400억 사이에서 탄착권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랭지가 너무 범위가 넓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 연간 예측을 할 때는 랭지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1분기, 상반기, 3, 4분기 할수록 그 오차 범위가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이제 그 뭐 다른 뜻으로는 이제 불입 효과, 채찍 효과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년치를 예상을 한다는 게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작년 실적 정도 수준만큼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 단순하게 보는 거죠. 인생을 단순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뭐 급변 원인이 생긴다는 것은 특별 원인이니까, 그런 것은 특별 원인은 뭐 재해라든지 등등. 작년에도 그 포스코는 그 재해를 봤습니다만은 현대제철 쪽으로는 태풍이 안 가가지고 뭐 좀 괜찮았죠. 어, 그런데도 뭐 그 결과는 좀 비슷하게 그 나온 것 같아요. 그 단가, 원재료 인상이라든지 이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가를 보면은 내려갔습니다. 7,950원이.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23%뿐이 되질 않습니다. 자, 참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장부 가격만큼도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걸려 있는 건데, 철강이 매우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또 많이들 그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좀 올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주 구성 내용을 보면은 기아, 정몽고, 현대차,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조금씩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23%로 그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 그 이 증권에서 확인된 걸 보면은 모건 스탠리, 노무라, JP 모건 등이 합친 금액들이 23.39%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경영권 간섭은 크게 뭐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 철강이 그 2023년도에 그 수익을,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리포 회계로 그 의사 결정을 해서 일본 제철이 그 벌써 그 어떤 그 재고자산 평가 그 손실 작업을 그 하지 않고 그 경영 성과를 평가한다는데 크게 자극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현대 제철을 하면서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